96%가 극단 채널만 본다. 유튜브, 국민을 양극화로 몰아넣는 알고리즘의 덫. 20년 전 첫 동영상이 공개된 이래 유튜브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화면 속 친숙한 추천 영상 뒤편에는 알고리즘의 함정이 숨어있다. 최근 팩트체크 전문 매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 100만 명 중 무려 96만 명이 보수, 진보 양극단에 치우친 채널만 시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쪽 모두를 이용한 중립 시청자는 고작 3%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균열이자 디지털 분열의 풍경도다. 극단의 미로에 빠진 시청자.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초기 검색어와 시청 이력에 기반해 점점 더 강한 콘텐츠를 제안한다. 애매한 정책 토론 대신 자극적인 음모론, 과장된 스캔들 영상이 연이어 재생된다. 마치 사용자를 극단의 미로로 밀어넣고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가두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스스로 편향된 정보의 보로가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은 멀어져 간다. 팩트체크도 속수무책.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생성 주체라는 응답이 62%, 가짜뉴스 전파 경로도 유튜브라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세월호, 천안함 침몰설, 사드 전자파 유해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루머 등 굵직한 허위 정보가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됐다. 검증 대신 선정적인 타이틀로 클릭을 유도하고 광고 수익과 슈퍼챗 후원금을 쓸어 담는다. 팩트체크 기관이 고군분투해도 이미 퍼진 영상은 증거도 없이 사실로 굳어져 버린다. 현장으로 뛰어드는 정치 유튜버. 4월 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장악한 유튜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형 확성기를 단 승합차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원색적 수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현장의 긴장감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냈고 수만 명의 팔로워는 이를 보고 다시 자극을 요구한다. 현장은 유튜브 생중계용 세트장이 되었고 정치 시위는 또 다른 콘텐츠가 되었다. 세계로 퍼진 유튜브발 폭동. 2021년 미 의회 점거, 폭동, 지난해 영국 반이슬람 시위, 그리고 지난 1월 서부지법 무력 난입 사건까지 극단적 콘텐츠와 가짜 뉴스가 배경에 있었다. 폭발적인 조회수를 노린 유튜브 영상이 현장의 분노를 부채질했고 온라인 분열의 현실 폭력으로 옮겨간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퍼지는 혐오와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흉폭한 수익 구조. 구독자 100만 명 안팎의 정치 유튜버는 매달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 조회수가 배상금보다 큰 수익이기에 소송이 두렵지 않다. 심지어 악의적인 허위 의혹을 내세워 협박, 공갈로 거액을 뜯어내는 유튜브 레커도 등장했다. 이들은 증거 없는 추측과 자극적인 편집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지만 플랫폼은 손을 놓고 있다. 깊어지는 사회적 균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편향된 콘텐츠만 노출시키자 사회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우리는 같은 플랫폼을 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지 오래다.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는 더 강력해졌다. 시청자의 선택권은 어디에? 사용자는 스스로 극단만 골라보는 중독형 시청 패턴에 빠졌지만 벗어날 방법은 제한적이다.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설정을 바꾸도록 안내만 할 뿐이다. 과도한 개인화는 생태계 파괴와 다름없다. 내부 자정 vs 제도적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구글 내부 규제와 알고리즘 개선이 절실하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회에 계류된 가짜뉴스 근절 법안은 자기 편 유튜브 반발로 기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제로 변질되었다.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언론이 참여하는 사회적 검증기구가 시급하다. 민주주의의 숨통이 조인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정보 폭탄은 중립을 지나 곧 극단으로 향한다. 시청자는 자극적인 음향만을 마주하고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합리적 토론은 점차 말라간다. 만일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깊은 분열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10. 마지막 경고.
지금 우리는 미로에 빠진 시청자와 분열을 조장하는 플랫폼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알고리즘이 짜놓은 덫을 깨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여론 생태계가 가능해진다. 클릭 수 뒤에 숨은 진짜 위험을 직시해야 할 때다. 국제 언론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일제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붕괴 조짐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국 BBC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현대판 프로파간다 기계로 지칭하며 이 작은 화면 안에 거대한 분열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슈피겔은 96%의 시청자가 한쪽 극단만 소비한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더 이상 정보의 만남이 아닌 생존 경쟁장이 되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때 다채로운 콘텐츠의 보고였던 유튜브가 이제는 정치적 양극화의 천병으로 전락했다고 논평하며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자신의 믿음만을 확인시켜주는 필터 버블을 강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특히 시청자들이 극단적 주장에 더욱 쉽게 노출되면서 합리적 대화의 토대가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유튜브는 이제 관계 스피커라고 칭하며 정치 유튜버들이 거리로 나와 확성기를 잡고 선동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일대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개 토론 대신 자극적인 음모론이 메인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 토론 문화가 역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동의 알자지라는 사이버 공간이 곧 전장이 되었다며 이제는 총이 아닌 추천 알고리즘이 여론을 장악하고 분열을 증폭시키는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CBC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화가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고, 호주의 ABC도 소비자 스스로 극단 덫에서 벗어나려면 플랫폼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와 함께 일본 NHK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권력이 과거 어느 신문이나 방송보다도 더 강력한 여론 형성자로 부상했다고 보도하며 정치적 목적을 띤 콘텐츠 제작자들이 무책임한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현실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일관되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정보 다양성 대신 편향만을 강화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준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글로벌 여론 전쟁에서 우리가 직면한 디지털 분열의 현주소인 것이다. 앞으로 각국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스스로도 스크린 너머 진실을 찾기 위한 항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